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조용한 소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싱글맘 권미진입니다. 저는 대형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카페는 도시 외곽 쪽에 있는 대형 카페인데 다양한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손님들이 삼삼오여 모여 나누는 이야기 속에 제법 흔하게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불륜이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그저 세상에 별일 다 있네라며 혀를 차고 넘기는 제3자일 뿐이었습니다. 막장 드라마에나 나오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세상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그 기막힌 배신의 주인공이 되어보니 알겠더군요. 불행은 무작위로 그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가 봅니다. 저도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지옥 같았던 시간과 그 끝에 찾아온 통쾌한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전남편의 이름은 송우창이었고 겉보기엔 참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어요. 너무 다정다감하고 저만을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주변에서 부러움의 시선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결혼하고 나면 달라진다는 말도 많지만 저희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에 그 다정함이 더 커졌거든요. 이제 진짜 가족이자 내 사람이 되었으니 저한테 더 잘해야 된다는 말을 종종 하던 사람이었죠. 그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고마웠는지. 저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나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적으로 육아에 매진을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피곤할 법도 한데 오히려 고생했다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우리 미진이 하루 종일 애 보느라 고생했다. 본인도 고생했는데 저를 먼저 챙겨주는 남편이었죠.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도 어찌나 싹싹하게 잘하는지 제 부모님은 우리 사이 같은 사람 없다며 친아들보다 더 아끼셨고 저보고도 송서방한테 잘하라고 누누이 말하셨어요. 주변 지인들도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어쩜 저렇게 다정다감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착한 남편을 두었냐며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저는 사랑받는 며느리였습니다. 주말이면 시부모님은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서는 우리 며느리 고생 많지? 애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아, 뭘요 어머님. 저 사람이 더 힘들죠. 애 보러 갈래, 밥 매러 갈래 하면 다들 밥 매러 간다 그래. 그만큼 애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우창아, 설거지는 네가 해라. 우창애미 좀 쉬게. 그렇게 제가 고생한다며 위로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아이를 기르며 다정다감하고 착한 남편과 함께 사는 평범한 일상.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그 행복은 너무나도 견고해 보였기에 앞으로도 계속 그럴 줄 알았어요. 그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모래성이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통화 한 통에서 제 행복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아이가 보채서 제가 진땀을 뺐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여보, 고생했어. 내가 씻고 나와서 애 재울게. 당신 좀 쉬어. 라고 하더군요. 아니야, 당신 힘들 텐데. 난 괜찮아. 땀을 좀 많이 흘려서 얼른 좀 씻고 나와야겠다. 남편은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고 곧이어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혼자서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를 보며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무심코 본 액정에는 최연정 후배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회사 일로 급한 연락인가 싶어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애교가 철철 넘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오빠,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나 카톡 보낸 거 아직 확인 안 했지?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사 후배라면서 유부남 직장 상사인 제 남편에게 오빠라니요. 게다가 그 목소리에는 끈적한 애교와 친밀함이 뚝뚝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굳어 있었는데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낌새를 챘는지 1초 만에 목소리 톤을 싹 바꿔서 정중하게 묻더군요. 아, 송우창 선배님 아닌가요? 저는 겨우 입을 떼서 말했죠. 남편이 지금 씻고 있어서요. 어머, 사모님이시구나. 죄송합니다. 업무 때문에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실례했어요. 조금 뒤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방금 전까지 콧소리를 내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중한 말투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는 끊겼고 저는 좀 멍하더라고요. 직장 후배라던 최연정이라는 이름은 저도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전에 같은 학교 후배 중 최연정이라는 친구가 회사에 같은 팀으로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땐 그냥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고 친하진 않았는데 공교롭게 같은 회사에 들어왔다고 했죠. 남편은 최연정이 같은 학교 후배다 보니 다른 후배 직원들보다는 좀 더 정이 가는 게 있다고 했고 일도 잘한다고 칭찬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학교 후배라고 하니 자기가 좀 더 잘 챙겨줘야겠네 라고 말했었는데 그 후배가 바로 좀 전에 전화한 이 후배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샤워를 끝내고 나왔고 저는 굳은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좀 전에 최연정 씨한테 전화 왔었는데. 그런데 정말 찰나였지만 남편의 표정이 당황했다가 금세 아무렇지 않게 돌아오는 겁니다. 아, 그래? 자기가 받았어? 뭐래? 회사 일로 전화를 했다는데 근데 자기한테 오빠라고 불러? 오빠라고 그래 걔가? 남편은 그 말에 아무렇지 않게 웃더라고요. 걔가 좀 그래. 학교에서 부르던 버릇이 어지간히 안 고쳐지나 봐. 회사에서도 한 번씩 실수한다니까. 학교에서 별로 안 친했다며. 근데 학교에서도 오빠라고 불렀다고? 안 친해도 오빠는 오빠니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동기들한테도 다 그랬어 걔가. 원래 오빠 잘 그러는 애 있잖아. 걔가 그런 애야. 그나저나 무슨 일로 전화를 했지? 회사에 뭐 급한 일 있나? 하면서 제 손에서 폰을 황급히 들고 가는 겁니다. 남편의 말만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친하진 않았다고 해도 어쨌든 가볍게 지냈던 학교 선후배 사이였고 그러면 그때 부르던 습관처럼 남편에게 오빠라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잠깐의 통화였지만 그건 절대 실수로 호칭을 잘못 부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적으로만 보이던 남편에게 처음으로 어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날 이후 남편의 모든 행동이 현미경을 댄 듯 확대되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생하네 하고 넘겼을 야근이 의심스러워졌고 워크숍이 있어 늦게 들어온다며 나가는 뒷모습도 수상하게 느껴졌죠. 그 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보니 남편의 행동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중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은 특히나 제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었죠. 그러던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이 지갑을 두고 출근을 했더군요. 저는 지갑을 챙겨주러 급히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저만치 앞에 있었는데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화 내용이 다 들렸죠. 그래 연정아.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지금 갈게. 나도 보고 싶지. 너무 사랑해. 남편의 들뜬 목소리와 통화 내용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차문을 열려고 했고 저는 이성을 잃고 달려가 남편 앞에 섰습니다. 사랑해? 지금 누구한테 사랑한다는 거야?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말까지 더듬더군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폰을 주워 통화 목록을 확인하려 했지만 남편은 제 손목을 낚아채며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미진아, 진짜 오해야. 그냥 가볍게 장난친 거라고. 남편은 폰을 주우려는 저를 온몸으로 수비하며 자기 폰을 사수하는 겁니다. 오해라면 내놔봐. 어디 한번 보게. 왜 이래.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개지, 최연정. 무슨 소리야. 최연정이 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핸드폰 내놔봐. 누구랑 통화했는지 보자. 그 순간 남편은 통화 목록을 지우려고 했고 저는 잽싸게 폰을 뺏었습니다. 네, 역시나 최연정 맞더군요. 그걸 보는데 기가 막혀 헛웃음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내친김에 카톡까지 들어가 봤는데 둘은 불륜 사이가 맞더군요. 최연정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 맞네. 통화에서 오빠니 뭐니 연병할 때 알아봤다.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맞았네. 당신 참 무서운 인간이다. 잘도 속였네? 모든 것을 다 들킨 남편은 바로 태세 전환을 하더니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다신 안 그럴게. 호기심이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쩌다 보니. 자기야, 한 번만 봐줘. 우리 세아 봐서라도. 그 입으로 들어온 우리 세아 얘기도 하지 마. 네가 세아 생각했으면 회사 후배년이랑 이런 짓거리를 했겠니? 자기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저는 정말 피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고 믿었기에 그 배신감이 더 컸죠.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혼 도장을 찍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돌도 되기 전인 어린 딸아이가 눈에 밟혔습니다. 딸아이를 생각하면 차마 이혼까지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딸아이를 위해서라기보다 제가 남편하고 이혼까지 갈 마음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남편하고 헤어질 자신이 없었던 거죠. 너무 피눈물이 났지만 결국 참고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고 말이죠. 하지만 그 후로도 저는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고 괴로웠습니다. 원래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인데 그맘때 술도 많이 먹을 정도였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머님 앞에서 펑펑 눈물을 쏟았고 어머님도 너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아들놈 교육을 잘못 시켰어. 내가 정말 미안해. 저는 어머님의 그 말과 행동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 정말로 미안해 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다 가증스러운 연기였다는 걸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님께 드리라고 한 게 있어서 우연히 시댁에 들렀는데요.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머님이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유, 말도 마. 며느리가 얼마나 공 같으면 우리 우창이가 밖으로 돌겠어. 애 낳고 퍼져서 살도 안 빼고 가꾸질하느니 내 아들도 딴 생각 들지. 그래 놓고 뭘 잘했다고 내 앞에서 와서 질질 짜는데. 솔직한 말로 너는 뭐 잘한 거 있느냐. 그러려다 말았다니까.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선 아들 잘못 키웠다고 그렇게 울고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어머님의 진심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저 제가 울면서 하소연하니까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적당히 제 편을 들어주는 척한 것뿐이었고 뒤에선 참혹하게 제 뒷담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저는 그 길로 아무 말 없이 시댁을 빠져나왔고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이 집에 믿을 사람 없구나. 내 딸과 나, 우리 둘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내색을 않고 지냈지만 그 후로는 어머님의 행동도 남편의 행동도 가식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괴롭고 지옥 같았죠.
덮고 살 거면 그냥 완전히 덮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예 뒤집어 엎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채로 제 속만 벙어리 냉가슴이 되어가고 지옥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어느 평일 대낮에 터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점심쯤에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머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미진아, 우창이가 교통사고가 났대.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로 오란다. 수술해야 한대.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니? 어머님의 통곡에 제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교통사고라니, 응급실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못하고 겉옷만 껴입고 허둥지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발 크게 다친 게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남편에 대한 미움, 증오, 배신감 그런 건 다 생각도 안 나고 그저 괜찮아야 되는데 큰일 나면 안 되는데 라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어찌나 초조하던지 계속 손톱을 물어뜯으며 발을 굴렸죠. 그렇게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 이미 도착해 있던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우창 씨는요? 미진아, 우창이 다리가 으스러졌단다. 수술실 들어갔어. 다리가요? 아니 어쩌다가 도대체 교통사고가 뭐 어떻게 났길래요?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울고불고 난리가 난 어머님을 일단 의자에 앉혔습니다. 저도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했기에 일단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고 경위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경위를 듣는 순간 좀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이 사고가 난 지점은 시 외곽의 국도변이라는 거예요. 회사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 뜬금없이 시 외곽의 국도변에 왜 있나요? 저도 어딜 말하는지 대강은 아는데 거긴 그냥 외진 도로입니다. 거래처 같은 게 있을 만한 곳도 아니고요. 물론 일 때문에 그곳을 지나간 걸 수도 있긴 했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렇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간호사님이 환자 소지품을 주셨거든요. 지갑과 영수증, 액정이 깨진 휴대폰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 영수증을 본 순간 제 머리가 띵 하고 울리더라고요. 무인텔 5만 원 결제 완료, 결제 시간 오후 12시 30분. 사고가 난 시간에서 불과 2시간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사무실이 아니라 시 외곽의 모텔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는데 저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손이 떨려오더군요.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회사도 안 가고 바람 피다가 사고가 난 거야?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저는 그 길로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사고를 얘기하고 경위를 확인하러 왔다고 전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의 차에서 확보된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그 영수증에 찍힌 모텔에 간 게 맞았습니다. 모텔 입구에서 두 남녀가 팔짱을 끼고 걸어 나오는 게 잘 찍혀 있더라고요. 서로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키득거리며 차에 오르는 거예요. 운전석 안에서의 대화도 들렸는데 남편이 그 여자더러 연정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배년 최연정이랑 아직도 버젓이 만나고 있었던 거죠. 오빠, 외근 간다고 하고 이렇게 나와서 같이 시간 보내니까 너무 좋다. 그치? 그러니까. 근데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혼 언제 할 거야? 나 더 못 기다려. 남편은 능글맞게 대답하더군요. 연정이 너 질투해? 귀여워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조만간 꼬투리 잡아서 이혼할 거야. 저번에 한번 걸린 이후로 바가지 너무 긁어서 나도 좀 짜증나던 참이거든. 그걸로 오빠 긁어대? 아직도? 오빠 와이프도 어지간하다. 말도 마라.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할 걸 그랬어. 이혼하지 그랬어. 그냥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에이, 지금이라도 물러? 그래, 물러. 모르고 나한테 와. 그럴까?
그럼 연정이가 아들 하나 낳아줄래? 아들? 오빠 아들 좋아해? 나보다 우리 엄마가. 나도 뭐 아들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네가 낳아줄래? 우리 와이프는 또 낳을 생각 없대. 어차피 이혼하고 연정이한테 갈 거니까 연정이가 아들 낳아주면 되겠네. 글쎄, 오빠 운전에나 신경 써. 여기 길이 좀 험하고 좁아가지고 사고 잘 난대. 나 베스트 드라이버야. 걱정 마. 운전 능숙하잖아. 침대에서도 능숙하고. 아우, 왜 이래 징그럽게. 희낙낙하며 저를 모욕하고 심지어 저희 딸아이를 짐짝 취급하는데 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최연정이 오빠 트럭하고 외쳤고 남편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 쾌광하는 굉음과 함께 녹화는 끝이 났죠. 중앙선을 살짝 넘은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였다고 하더군요. 그 영상을 보는데 열받다 못해 그냥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열받고 기가 막히면 웃음이 그렇게 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택시에서 간절하게 괜찮기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제 모습이 우습게 느껴질 정도였죠. 한바탕 헛웃음을 하고 나니 그 후부터는 분노로 속이 끓어오르더라고요. 저는 병원으로 와 상간녀 최연정이 입원한 병실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크게 다친 남편과 달리 최연정은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고 하더군요. 최연정은 제가 병실로 들어가자 놀란 눈치더라고요. 누구세요? 누구겠니? 너랑 바람핀 송우창 와이프겠지. 최연정은 당황한 얼굴로 눈도 잘 못 쳐다보더라고요. 블랙박스에서 너랑 송우창이랑 하는 말 잘 들었다. 오빠 언제 이혼하냐고 잘도 떠들어대더니 왜 지금은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니? 최연정은 입을 꾹 다물고 당황한 얼굴로 눈알만 굴리더라고요. 송우창이랑 결혼하게 이혼해달라고 했지. 그래, 너 가져라. 쓰레기가 그렇게 갖고 싶다는데 내가 줘야지. 너랑 송우창이랑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외근 핑계대고 불륜질하다가 사고 난 거 그건 내가 회사에다 잘 얘기해 줄게. 그 말에 최연정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상간소송도 할 테니까 위자료 똑바로 내. 그거 내고 송우창 당장 데리고 가. 알았니?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연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얼어붙어만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블랙박스 자료를 제출하여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자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에는 표면적으로라도 미안하다, 아들 잘못 키웠다 그러시더니 이제는 그런 것조차 안 하시고 진심을 바로 드러내시더라고요. 남자 중에 바람 한 번 안 피는 남자가 어디 흔한 줄 아니? 그래도 우창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냐? 나도 너한테 얼마나 잘했어. 그만큼 잘했으면 사람이 좀 융통성 있게 봐주고 넘어가는 것도 있어야지. 세상에 이혼 소송이며 위자료 소송이며 아니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애한테 그렇게 모진 짓까지 하고 싶니? 남편이 바람 피워서 제가 소송한 것을 두고 모진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소리인가요? 어머니,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고 어머님 아들이라고 하지만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들 바람핀 거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한번 넘어가 줬어요. 그런데도 또 그것도 같은 년이랑 바람피다 걸린 겁니다. 그런데 저더러 모질다고요? 제가 모진 거면 어머님 아들은 미친 거죠. 아주 발정나서 제대로 돈 거죠. 뭐라고? 어머님한테도 실망이지만 이제 남남들 사이에 가타부타 긴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 나도 너랑 긴 말하기 싫다. 이혼해라, 이혼해. 너 딸 하나만 놓고 둘째는 안 가진다고 그랬지? 나 사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다. 우리 집 송기하고 아들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가 딱 잘라서 딸 하나만 낳고 안 낳는다고 해서 솔직히 괘씸했어. 연정이 걔가 어쨌든 너보다 훨씬 젊고 건강하니까 걔랑 재혼시켜서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나야 더 젊고 예쁜 며느리 들어오는데 뭐가 걱정이니. 이혼하는 거 너나 후회하지 마라.
후회할 일 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상간녀 며느리 얻어서 알콩달콩 잘 살아보세요. 아들, 딸 낳고. 그 아들, 딸들이 부모가 어떻게 만났는지 알면 참으로 자랑스러워하겠네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이만 끊습니다. 저는 차갑게 일가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소송은 진행되었고 1년 만에 이혼 확정이 되고 위자료 소송도 끝이 났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를 완벽하게 입증해 양육권과 위자료를 모두 받아냈죠. 최연정에게도요. 그 두 인간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바로 그 회사에 남편과 최연정의 사내 분류 및 근무 시간에 사적으로 시간을 쓴 사실을 알렸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건 어찌 보면 직원 개인의 사생활이라 회사에서 터치할 수 없지만 근무 시간에 딴짓하고 회사 내에 물을 흐리는 행동은 명백히 잘못한 거죠. 그 둘은 징계를 당했고 회사에는 소문이 다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소문이 너무 파다하게 퍼져 동종업계로 일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전 남편은 병원 생활을 길게 하면서 재취업을 할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다리 한쪽의 신경이 영구 손상되면서 다리 하나를 쓰지 못하게 된 거죠. 재활 치료를 계속 해야 했기에 당연히 회사도 들어갈 수 없었을 테고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상간녀 최연정의 정체였습니다. 제 남편더러 자기랑 언제 결혼할 거냐 어쩌고 하더니 알고 보니 과거에 한 번 결혼을 했고 이혼까지 했던 이혼녀였더라고요. 게다가 그때 영구 불임 수술까지 받아서 애초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보니 최연정 며느리로 들여서 아들, 딸 낳겠다고 했던 전 시모의 말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전 남편이 회사에서 나오면서 그나마 받은 퇴직금으로 자기랑 상간녀 최연정의 위자료를 대신 납부했는데요. 정작 최연정은 그 후 전 남편에게 헤어짐을 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도 잃고 장애까지 얻게 된 전 남편을 건사하기 싫어진 거겠죠. 돈도 직장도 건강도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여자도 잃은 전 남편. 들리는 소문엔 전 남편이 매일 술에 취해 신세를 한탄하며 산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혼 후 카페 매니저로 취업을 했고 열심히 일하며 아이도 키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의 첫 번째 외도를 눈감아주고 지옥 같은 심정으로 살았는데 지금의 저는 훨씬 홀가분하고 마음이 편안하네요. 어떤 분들은 이혼녀의 싱글맘인 제 처지를 딱하게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곤히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때,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향긋한 커피를 내어드리며 웃음을 주고받을 때, 그리고 퇴근 후 친정 부모님과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때, 그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지옥 같았던 그 시간을 지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제 곁에는 저를 좀먹던 거짓된 사랑도 저를 올가매던 가식적인 관계들도 이제 없습니다. 대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진짜 내 사람들만 남았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본인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온다는 말,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무너지지 마세요. 어두운 터널 끝에는 반드시 눈부신 햇살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